이제 곧 즐거운 추석 연휴입니다. 다들 모처럼 친척과 만나서 화기애애한 또는 화기애매한 시간을 보내시겠죠? 저처럼 타지에서 혼자 보내실 분도 계시겠지만 부디 슬퍼하지 맙시다. 원래 인생이란 게 다 그래요. 혹시 추석이라고 집에서 화투 치면서 타짜 흉내만 내시는 건 아니겠죠? 이왕이면 단체로 손잡고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추석에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 7편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주관이 담겼으니까 참고는 하시되 선택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보시고 실망하시더라도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먼저 이준익 감독님의 신작이자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도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날부터 죽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는데 사실 영화 속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일이랄 게 없습니다. 2시간을 이끌어갈 만큼의 갈등이 없죠. 대신 그 사이사이에 플래시백으로 사도세자의 성장 과정을 담으면서 공백을 메우고 이야기를 조합했습니다. 사도는 거의 철저하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뒷전이 되고 인물만 남아버려서 저는 다소 지루했습니다. 제 취향과는 별개로 말하자면 사도는 이모화변을 비단 조선시대 왕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비극의 범주에만 두지 않고 좀 더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 덕분에 관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와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영조의 대사가 가슴에 사무치죠. 대부분 정사에 기록된 에피소드만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불거질 수 있었던 논란마저 잠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또는 장성한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 저는 1000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코미디 영화인 탐정 더 비기닝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어떤 영화일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영화는 만화방 주인이자 인터넷에서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와 형사가 주인공입니다. 탐정 더 비기닝은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추적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명탐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추리 영화는 추리 영화다운 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추리는 포장지일 뿐이고 중요한 역할은 코미디가 다 하죠. 탐정 더 비기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째째한 로맨스에 김정훈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답게 코미디로서는 유효하지만 추리 영화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아울러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드라마에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도 패착입니다. 결정적으로 연출은 좋지만 각본은 다소 위험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탐정 더 비기닝은 부부관계를 대전제로 삼으면서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는 가장을 소재로 삼은 건 괜찮지만 공교롭게도 살인사건은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2시간 동안 웃고 즐기기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썩 바람직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전의 산악 영화 중 하나로 소개했던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1996년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던 대원들에게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등반대는 무사히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험난한 자연과 싸우게 됩니다. 출연진도 빵빵해서 제이슨 클락, 제이크 질레날, 조시 브롤린, 키라 나이틀리, 샘 오싱턴을 한 영화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베레스트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맥스로 보고 싶어서 개봉을 기다린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 네이션을 보러 CGV 천호에 갔다가 예고편을 보고 홀딱 반했었죠. 과연 제가 얼마나 재밌게 봤을지는 멘트가 아닌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 더 일찍 만들었거든요. 아마 페북에도 짧게 이미 소감을 남겼을 거예요. 메이즈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은 작년에 개봉하여 북미에서부터 좋은 반응과 더불어 흥행에서도 성공했던 메이즈러너의 속편입니다. 메이즈러너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YA 소설, 즉 젊은 층이 주 독자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서 1편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해리포터를 필두로 이 YA 소설의 영화화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고 보는데, 해리포터는 물론이고 헝거게임이나 다이버전트 등등을 포함해도 메이즈러너만큼 재밌는 1편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메이즈러너는 제목 그대로 미로에 둘러싸인 10대 청소년들이 그곳을 탈출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다뤘던 영화입니다.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배경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열면서 관객의 호기심과 몰입을 마지막까지 유지했었죠. 스코치 트라이얼은 무대를 바꾸면서 더 열린 공간으로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김이 빠지긴 했고, 시리즈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징검다리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쉽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지루하지 않게는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메이즈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은 아무래도 친척 중에서 젊은 층끼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트맨은 이제 다 아시죠? 추석 연휴까지 상영한다고 하는데, 만약 주변에 극장이 있고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골고루 재미있게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영화가 바로 앤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척이 모두 모이는 추석에 보기에는 가장 좋죠. 다만 개봉한 지 꽤 지나서 상영관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편은 저도 아직 보질 못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짧게 얘기했지만, 서부전선은 전쟁 중에 홀로 남겨진 남한과 북한의 두 병사가 맞닥뜨리면서 생기는 해프닝을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언뜻 심각해 보이는 영화지만 코미디로 간 게 특이하죠. 하긴 추석 연휴에는 전통적으로 코미디 영화가 잘 되긴 했습니다.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글빨 좀 세운다는 분들 중에서도 유명한 천성일 감독이 연출까지 맡아서 궁금한 한편으로는 2009년부터 제작을 시도했던 영화가 이제 나왔다는 게 조금 꺼림칙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각본으로 수정이 됐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인턴은 로맨틱 코미디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 중 한 명인 낸시 마이어스의 신작입니다. 천성일 감독처럼 낸시 마이어스도 각본을 먼저 시작했었죠. 신작인 인턴은 젊은 나이에 사업가로 성공한 30세 여성 줄스가 무려 70세의 벤을 인턴으로 채용하면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줄거리입니다. 왠지 프라다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입장이 역전된 것 같죠? 전작들을 보면 낸시 마이어스는 오버하지 않으면서 훈훈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감독이라서 인턴도 기대는 됩니다만 개봉 시기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추석에 애써 이 영화를 보러 갈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굳이 꼽자면 커플 정도가 있겠지만 눈길을 확 끌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영화인가요? 물론 저는 인턴과 서부전선까지 다 볼 겁니다. 어떤 영화를 택하시든 간에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도 영화 한 편쯤은 보면서 숨 돌리고 공부하세요. 그런 여유조차 없으면 어떻게 견뎌요? 부모님들이 먼저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